그 영주권 스폰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과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남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나라에, 미국이란 나라에. 정석이죠. 한마디로 취업 영주권이란 거는 언제든지 정책은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비자 스폰은 잘 모르니까 안 한다라는 거지, 그게 정말 정책상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저도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과 루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 루트를 통해서 그래 데이빗 너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스폰을 바로 진행을 해줄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와서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유학생? 현재는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미국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가족을 꾸리고 집을 사서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직장인입니다. 네, 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영주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처음에 저랑 이제 연락을 하셨을 때 회사에서 스폰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취업 이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취업 이민으로 회사에서 스폰을 받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주위에 취업 이민으로 오신 분들 많아요. 취업 이민 많이 많고, 보통 대부분 한국 분들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또 생각하시는 고정관념 하나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인 회사 가서 영주권 취업 스폰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실 뭐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편법들이 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외국인이 없는 회사에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스폰까지 받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 회사가 원래 스폰을 잘 해주는 그런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처음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스폰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아, 처음에 입사할 때 조건이 네. 스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네네. 응, 그때 우리 회사는 스폰은 없어. 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죠. 심플하게 그냥 너 일하고 돈만 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반 심플한 관계. 네네. 근데도 나중에 결국 스폰을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좀 스토리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한국 회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아, 원래 그러면 한국 회사 다니셨어요? 네네. 예, 원래는 저도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과 루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 루트를 통해서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샐러리도 많이 안 줬고요, 그쪽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 취업 이민에 대한 것들.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오시면 취업으로 이제 스폰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아무래도 미국 자기가 이제 두려운 것 같아요, 많이들 다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회사에 어디 취업해서 스폰을 받을 수 없나 많이들 물어보시고, 근데 사실 한국 회사들도 솔직히 스폰해주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 중에서도 자기가 아는 회사, 근데 미국에 처음 오시면 또 아는 회사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여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들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받아볼까. 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들 사실은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데이비스는 지금 처음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죠?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저도. 혹시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서 한국 회사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비자를 2순위로 약속을 했었고, 진행이 거의 반 이상 됐을 때 네. 2순위는 특정 금액이 있어요, 전공 분야에서. 그렇죠. 2순위, 3순위가 이제 딱 줘야되는 그 적정 급여라는 게 있죠. 예, 급여. 근데 이 회사는 그 급여가 훨씬 적었어요, 저한테 주는 급여가. 아, 그러니까 실제로 받으신 급여는 따로 있었고, 네네. 근데 그 영주권 신청은 더 높은 금액의 레벨로 들어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금액 차이가 크니까 다시 3순위로 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라고 회사에서 했는데 솔직히 영주권 한 번 하는데 시간도 그렇지, 시간 오래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들고, 몇 년씩 다들. 그리고 처음에 그걸 조율을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런 약간의 편법들이 오고 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대우를 받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지 하는 생각에 그 NIW라는 또 다른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NIW는 이제 취업 2순위인데 취업 2순위 중에서 특정 기술이나 이런 네, 맞습니다. 뭐 연구 결과 이런 가진 네. 전문가에 한해서 회사 지원 스폰 없이 받는 네. 영주권을 NIW를 하죠. 예. 예, 뭐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그냥 NIW로. 예, 그거는 스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상한 거는 뭐냐면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 내가 받는 급여는 지금까지 일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던 급여가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을 하셨다는 거는 처음에 그 회사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영주권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뻔히 다 급여와 이게 신청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왜 한참 진행하고 나서 말을 바뀌었는지. 그게 이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샐러리를 적용을 시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3순위로 그 원래 주던 급여 비슷한 수준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보통 우리가 영주권을 한국 회사에서 받으려면 보통 우리가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네.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많이들 네. 사용하시니까 그게 이제 급여가 사실 그래요. 보통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뭐 경력과 나의 실력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이라는 수준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사람인데 회사 입장에선 내가 영주권 지원해 줄 테니까 너 급여 한 70, 60, 70원 받아.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 말은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면은 그 급여 네가 받아야 될 100을 그 다음부터는 줄게. 그랬던 건데 60, 70으로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0을 받을 상황이 거의 다가오니까 회사가 말을 좀 바꿨다. 네, 그렇죠. 지금 회사는 어떤 과정이셨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오실 때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었죠? 지금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면 NIW를 받고 그 회사를 관두고 이제 다른 직장을 찾으면서 이번에는 미국 회사를 가자. 뭐 굳이 내가 뭐 영어가 좀 딸리긴 해도 뭐 못할 이유는 없다 하고 이제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해서 이 회사를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샐러리도 물론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두 배면 받고 그럼 아까 제가 비유했던 게 제 100이라는 능력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100이 아니고 한 50을 받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두 배가 올라간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정상 급여를 이제 받게 되신 거네요. 미국 회사 그렇죠. 가면서. 예. 그리고 미국 회사는 그 회사는 신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는 없다. 네. 그런 얘기였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NIW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관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비자를 컨트롤할 거니까 내가 그냥 일을 하겠다 해서 몇 년간 일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NIW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비자가 좀 안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비자가 안 나왔다. 그래서 너희가 스폰을 안 해주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 회사가 좀 그런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회사가 일단은 사람끼리 되게 안 끈끈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조금 더 챙기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갖다 준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편지를 한 장 써준다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감동을 잘 먹더라고요. 아, 작은 것에. 네, 작은 것에.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뭐 물론 당연히 일의 업무 능력은 좋아야겠죠. 업무 능력은 당연히 그건 기본 베이스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쌓고 있던 중에 그 일이 터져서 얘기를 했더니 미국 회사에서 뭐 HR이나 CEO나 CSO나 그래 데이빗 너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스폰을 바로 진행을 해줄게, 이런 약속을 받게 되고. 아, 회사가 그럼 말이 바뀐 거네요. 이제 네. 예전에는 못 해주는 그런 원칙만 고수하다가 네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네.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네. 그때서 그러면은 제가 문득 드는 게, 우리가 보통 이민 이렇게 영주권 스폰을 받으려고 이렇게 알아볼 때 네. 사실 우리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혹시 처음에 물어볼 때 이거 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미국 회사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정말 너무너무 큰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의 정책이 확고한 그런 회사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중기업, 대기업이랑 중기업 사이 그 정도 수준은 CEO도 만날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미팅도 할 수 있고, 그런 회사의 규모라면 언제든지 정책은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 추측에는 데이비스 다이너 회사가 그 한 번도 영주권을 해준 적이 없었던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 회사가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안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그냥 지금까지 영주권 스폰 안 해줘도 충분한 인력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냥 미국 현지 사람들로 구성되는 회사를 꾸려갈 수 있었던 거고. 네. 근데 데이빗이 입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워킹 퍼밋이라 그러죠. 그게 있으니까 그냥 그래 그냥 한번 와서 일하자, 이런 심플한 계약 관계가 됐던 거고, 네. 필요하니까 너는 우리 사람으로서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그쪽에서 보여준 거라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도 그렇게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면은 비자 스폰 해주는 경우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거지. 해보고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무슨 장애가 있어서 못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비자 스폰은 잘 모르니까 안 한다라는 거지, 그게 정말 정책상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은 물론 그분도 이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옛날 얘기를 좀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미국 오셔가지고 그분들 이제 이 일 저 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에 가셔가지고 일을 좀 많이 옮기시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도 자기 가는 회사마다 뭐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데, 가는 회사마다 내가 일을 잘하니까 다들 영주권 스폰 해주겠다고 하더라.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걸 뭐 좀 자부심 있게 얘기를 좀 하시는데, 네. 어찌됐든 그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영주권 스폰에 대해서 우리 구직자가 아니죠. 우리 이제 필요한 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꼭 처음에 들어갈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들어갈 때 이 회사 영주권 스폰 되나요? 이 회사 안 되나요? 뭐 그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꼭 맞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아주 뭐 그런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과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남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나라에, 미국이란 나라에. 그러면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미국에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때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뭐 그냥 생각나는 방법, 남들도 이렇게 했대더라 저렇게 했대더라, 이거보다는 정석이죠. 한마디로 취업 영주권이란 거는 미국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영주권을 주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워낙 대부분 다들 성실한 분들 많고 일 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전공법이죠. 어떻게 보면 전공법의 마인드를 갖고 계셔도 웬만한 회사 가서 진짜 또 조금만 열심히 해도 인정받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얼바인데디는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만듭니다. 미국에 계신 구독자, 유튜버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한국에서 궁금하신 질문들도 카톡 통화를 통해 영상화하여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얼바인데디 그리고 세븐 gmail.com